태조에 의한 8월 20일 서자 이방석을 왕세자로 정하다. 어린 서자 이방석을 세워서 왕세자로 삼았다. 처음에 공신 백응령 조준 정도 전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로서 청하고자 하니 임금이 강씨를 존중하였듯이 이방번에 있었으나 이방번은 광망하고 경솔하여 볼품이 없으므로 공신들이 이를 어렵게 여겨 사적으로 서로 이르기를 만약에 반드시 강씨가 낳은 아들을 세우려 한다면 막내 아들이 조금 낫겠다 구하더니 이때 이르러 임금이 누가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물으니 장자로서 세워야만 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극념이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여 세자로 세웠다. 개국 공신의 위차를 정하다. 교주로 개국 공신의 위차를 정하게 하였다. 고려 왕조의 임금의 자리는 국민왕의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요망한 중 신돈의 아들 우가 사이를 틈타 도둑질에 차지하여 추색에 빠져 무도한 짓을 하고 마음대로 살육을 행하였으며 무진년에 함부로 군대를 일으켜 장차 삼국의 국경을 범하려고 하는데 여러 왕씨가 이미 끊어진 것이 16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종친 중에서 택하여 정창 부원군 요로서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하였다. 요는 혼미하여 법도에 어긋나서 먼 앞날을 헤아리는 대체를 잊고 눈앞에 작은 이익만 보고 그 사친이 있는 것만 알고 공신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여 전제는 그 경계에 바른 것을 싫어하고 국름은 자식과 사위의 봉양에 다 없어졌으며 무릇 정인 군자에게는 다만 시기하고 거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를 가하고자 하며 참소하고 아첨하여 면전에서 알랑대는 자에게는 다만 친근히 할 뿐만 아니라 빠짐없이 임용하여 상벌은 규칙이 없어서 국법을 무너뜨리고 영도는 절제가 없어서 백성의 재물을 해치게 하였으며 다만 인하와 부시의 말만 듣고 고든 말을 하는 선비는 모두 내쫓았으니 백성이 원망하고 신이 노하여 요월이 자주 일어나고 화란의 기미가 날로 발생하여 그치지 않았다. 문화저시중 백응령 무시중 조준 문화 실황찬 성사 김사형 정도전 흥왕군 이제 의안백기와 참참문화부사 정익의 이질한 판중추원사 남은 지중추원사 장사길 첨서중추원사 정충중추원 부사 조인옥 중추원 학사 남제예조 전서 조박대장군 오몽을 정탁 등은 천명에 거추어 인심의 향배를 알고 백성과 사직의 대의로서 의심을 판단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과공을 추대하여 대업을 함께 이루어 그 공이 매우 컸으니 황화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어도 잊기가 어렵도다. 판삼사사 윤호 공조전서 이민도 대장군 박포예조 전서 조영규 지중추원사 조반 평양윤조온 동지중추원사 조기 좌부승지 홍길민 성균 대사성 유경 판사복 시사 정용수 판군자 감사 장담 등은 모해에 참여하여 과공을 추대하였으니 그 공이 또한 크며 도승지 안경공 중추원 부사 김균전 한양윤 미원 정전 지신사 이직 좌승지 이근 호조전서 오사충 영조전서 이서 판전중시사 조영무전 예조 판서 이백유 판봉상 시사 이부와 상장군 김로 손흥종과 사원 중승 심효생 전이감고여 교서감 장지와 개성 소윤 한부림 등은 고려 왕조의 정치가 문란할 때를 당하여 과공에게 뜻을 두고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지조를 굳게 지키고 변하지 않았으니 그 공이 칭찬할 만하다. 위에 말한 사람들에게는 차례대로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그 포상의 전례는 유사해서 거행할 것이다. 중추원사 김인찬은 불행히 죽었지만은 일찍이 극념 등이 의심을 판단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과공을 추대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도왔으니 그 공이 매우 크다. 아울러 극념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사원부에서 고려종친 등의 노비수를 제한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사원부에서 상소하였다. 신등이 생각하옵건대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하고 지치 때에도 어지러움을 잊지 아니함이 나라를 다스리는 떳떳한 법칙이라 여기옵니다. 전하께서 관인의 도량과 용지의 자질로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 문득 동국을 차지하여 중의의 사람들이 각기 업에 안정하고 있사오나 세상이 이미 편안하고 다스려졌다고 해서 다시 먼 앞일을 헤아리는 생각이 없으면 망업을 창건하여 좋은 계획을 자손에게 전해주는 계책이 어떻겠습니까? 신등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천성이 살리기를 좋아하시어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각기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니 큰 은혜와 지극한 덕은 하늘처럼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왕씨는 500년 동안에 종친과 거실 인노비를 많이 모아서 혹은 천여 명까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죄가 있어 귀양간 사람의 그 노비가 흩어져 서울 밖에 있으면서 귀양간 곳에 왕래하고 서울에 드나들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국가에서 방비가 있지만은 태평이 오래 계속되면 원망을 쌓은 무리들이 실로 번성해질 것이오니 기회를 타서 움직인다면 걱정이 적지 않을 것이옵니다. 고려시대 오도 양계의 역자 진척 부곡의 사람들은 모두 태조 공때에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모두 천약에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덕이 너그럽고 넓음이 왕시보다 훨씬 지나쳐서 죄가 있는 사람도 비록 천약을 면해 주었지만은 그 노비는 온전히 줄 수 없사오니 원아홉번 때 적당히 헤아려서 정하여 준 외에 나머지는 모두 관에 소속시키소서.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고려의 종친과 양부 이상의 관원에게는 노비 20명을 주고 이하의 관원에게는 노비 10명을 주고 그 나머지는 관에 소속하게 하였다. 태조 2년 8월 21일 위응 친군이 대간 등을 거느리고 평주 온천에 가다 임금이 평주 온천에 거둥하니 대간 중방 통례문사관 각일원식과 위응 친군이가 시종하고 세자군관은 서리문 밖에서 지송하였다. 태조 2년 8월 22일 기탄에 머물다 동지중추원사 조기에게 민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명하다. 기탄에 머물었다. 동지중추원사 조기에게 명하여 군관 2인을 뽑아서 건너는 일을 관장하게 하고 군사들로서 만약 배타기를 다투어 서로 난접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장섭자를 처벌하게 하였다. 천신산 골짜기에 머물렀는데 전하 이무가 말에게 손해를 입은 것을 보고 조기에게 명하여 말주인에게 배를 징수하여 전주에게 주도록 하고 이내 명령하였다. 지금부터 만약 말을 놓아서 복식을 해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비록 내 자제일지라도 또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태조 2년 8월 23일 온천에 도착하다. 임금의 행차가 온천에 이르렀다. 이순인 이종학, 우홍수의 졸기, 손흥종 황거정 김노 등은 조정에 돌아왔으나 경상도에 귀양간 이종학 최열애와 전라도에 귀양간 우홍수, 이순인 김진양 우흥명과 양광도의 귀양간, 이화과 강원도의 귀양간 우흥득 등 8인은 죽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놓아야 말하였다. 장 100 이하를 맞은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숭이는 성주 사람으로서 자는 자 아니며 호는 도운이니 성산군 이용구의 아들이다. 고려지정 경자년 애 나이 14세로서 성균시에 합격하고 이민년 애 의시병과 제2에 합격하여 예문수천에 임명하였으며 여러 번 옮겨서 전리좌랑에 이르렀다. 홍무신해년 애조정에서 공사를 보내도록 명하니 문충공 이인복과 문정공 이세기 향씨를 주관하면서 숭이를 뽑아 제1로 삼았는데 공민왕이 이를 아끼어 중국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조금 후에 성균 직강과 예문 은교에 제수되어 전리 총랑에 이르렀다. 이때 김승득, 이 박상충 등을 지윤에게 무함하여 모두 외방으로 편출되었는데 숭인도 또한 대구현으로 편출되었다. 무오년에 성균 사성으로 소환되었다. 16년에 어머니상을 당하고 임술년에 기복되어 저의 상호군으로 성균시를 주관했는데 아버지가 생존해 있고 또 기년이 지났으므로 시관을 사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일로써 그의 결점을 지적하였다. 벼슬을 옮겨 전리반서에 이르고 밀직제학으로 승진되었다. 경인년에 화정살로 중국의 서울에 가고 무진년 봄에 최영의 문계 정승과의 참소를 입어 통주로 편출되었다가 여름에 최영이 실패하자 소환되어 다시 지밀직 사사에 임명되었으며 겨울에 좌시중 2세 이 중국의 서울의 조회암의 숭이를 부행으로 삼았다. 기사년 가을에 어느 사람이 일본에 와서 스스로 영흥군이라 일컬으니 숭인이 영흥군의 인친. 으로서 일찍부터 그 사람됨을 상세히 잘 알고 있으므로 그 거짓임을 분별하다가 성주로 편출을 당하였다. 경호년 여름에 윤희 2초의 옥사로서 체포되어 청주에 갇히었다가 수재로 인하여 사면되어 충주에 돌아왔다. 임신년 봄에 다시 지밀직 사사에 임명되었다가 여름에 순천으로 편출되었다. 이때의 황거정이 나주에 와서 그의 등골을 매질하여 드디어 남평에서 죽으니 나이 46세였다. 아들이 넷이니 2차점 2차약 2차권 2차3이다. 숭이는 총명이남보다 뛰어나서 글을 읽으면 문득 외게 되고 나이 20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시문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추호하는 바가 되었다. 여러 서적을 널리 다 통하고 더욱 성리학을 정밀히 연구했으며 직강에서 판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재교를 겸무하여 이세기 병들고 난 뒤에는 중국과의 외교에 관계되는 문자는 모두 그 손에서 만들어졌으니 고황제가 이를 칭찬하기를 교사가 자세하고 적절하다 하였으며
이색도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동방의 문장은 선배들도 자한과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였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문충공 건근에게 명하여 그의 유고에 서문을 짓게 하고 인쇄하여 세상에 발행시켰다. 처음에 정도전과 친구로 삼아 종료한 지가 가장 오래되었는데 정도전이 후일에 조준에게 친밀히 하게 되어 조준이 숭인을 미워함을 알고서는 도리어 숭인을 몰래 험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종학의 자는 중문이니 한 302세의 둘째 아들이다. 천성이 영특하고 호걸스러워서 국민왕 갑인년에 나이 14세로서 성균시에 합격하고 위조 병진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마침내 장흥고사에 임명되고 관직을 오랫동안 지내어 밀직사 지신사에 이르렀다. 무진년에 성균시를 주관하여 첨섬일직사사에 승진되고 기사년에 동지공거에 임명되었다. 이때 이색이 나라의 정무를 맡고 있었으며 종학이 해마다 시험을 관장하게 되니 사람들이 잘못 이를 비난하였다. 공영왕이 왕위에 오르자 이색이 탄핵을 당하고 종학도 또한 편출되었다. 경우년에 윤희 이초의 옥사가 일어나매 부자가 함께 청주에 체포되어 있던 중 수재로 인하여 함께 사면을 입었다. 임신년에 또 함창으로 편출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손흥종이 계림에 와서 등골에 곤장을 치려고 하니 문생 김여지가 그때 판관이 되어 몰래 형리에게 법 밖의 형벌은 시행하지 못하게 하니 이로 인하여 겨우 살게 되어 장사연으로 옮겨 안치되었는데 손흥종이 사람을 보내어 뒤쫓아 무촌역에 이르러 밤을 이용하여 목을 졸라 죽이니 나이 32세였다. 아들이 6이니 이숙의 이숙휴 이숙당 이숙루 이숙복 이숙치이다. 홍수는 단양백 구현보의 맏아들이다. 위조 정사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낭장에 임명되고 성균 박사를 겸하였으며 여러 번 관직을 옮겨 디신사에 이르러 대사원에 승진되었다. 기사년에 첨섬일직사사에 임명되었으나 임신년 여름에 순천으로 편출되었다가 또한 황거정이 등골에 곤장을 쳐서 죽었다. 나이 39세였다. 아들은 넷이니 우성범 우승범 우응범 우이범이다. 처음에 현보의 족인인 김진이란 사람이 일찍이 중이 되어 그의 종수의 아내를 몰래 간통하여 딸 하나를 낳았는데 김진의 족인들은 모두 수의의 딸이라고 하였으나 오직 김진만은 자기의 딸이라고 하여 비밀히 사랑하고 보호하였다. 김진이 후일에 속인이 되자 수의를 내쫓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를 삼고 그 딸을 사인 우연에게 시집 보내고는 노비와 전택을 모두 주었다. 우연히 딸 하나를 낳아서 동생 정운경에게 시집 보냈는데 운경이 벼슬을 오래 살아 형부상서에 이르렀다. 운경이 아들 셋을 낳았으니 맏아들이 곧 정도전이다. 그가 처음 벼슬함에 현보의 자제들이 모두 그를 경멸하므로 매양 관직을 옮기고 임명할 때마다 대성에서 고신에 서경하지 않으니 도전은 현보의 자제들이 시켜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여겨 일찍부터 분개하고 원망하였다. 공영왕이 왕위에 오름에 홍수의 아들 성범으로 부마를 삼으니 도전은 성범 등이 형세를 이용하여 그 근원을 발각시킬까 두려워하여 현보의 한 집안을 무엄시킬 만한 일은 계획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계곡한 즈음에 성범을 무함하여 죽이고는 마침내 현보의 부자를 무함하여 죽이려고 하였는데 또 조준이 이색 이숭인과 틈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내 이색과 종학, 숭인 등을 무함하여 원래로 삼고자 하였다. 후에 주기의 교서를 지으면서 백성에게 편리한 사목을 조례하고는 계속하여 현보 등 10여인의 죄를 논하여 극형에 처하게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안경공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매우 놀라면서 이미 관대한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형벌을 감등하여 죄를 집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오현보 이색 설장수는 비록 감등시키더라도 역시 옳지 못하다 하였다. 이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을 집행하되 차등이 있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장형을 집행당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마지못하여 이를 따랐다. 도전이 남은 등과 몰래 황거정 등에게 이르기를 곤장 100대를 맞은 사람은 마땅히 살지 못할 것이다 하니 황거정 등이 우웅수영제 3인과 이승인 등 5인을 곤장으로 때려 죽여서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황거정 등이 돌아와서 곤장을 맞아 병들어 죽었다고 아뢰었다. 도전이 임금의 총명을 속이고서 사감을 갚았는데 임금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뒤에 그들이 죽은 것을 듣고는 크게 슬퍼하고 탄식하였다. 우리 전하 10여년 가을에 황거정과 손흥종 등이 임금을 속이고 제 마음대로 죽인 죄를 소급해 다스려서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었다.
태조 2년 8월 25일 죄를 범한 고려 종친들의 처종노비를 속봉시키다. 사헌부에서 상언하였다. 지난번에 고려의 종친과 거실의 노비를 적당히 헤아려 정하여 준 외에 나머지는 모두 관에 소속시켰는데 지금 듣자 옥건때 전하께서 명령이 있기를 무릇 범죄한 사람의 처족의 노비는 거론하지 말라 고 하셨다 하오니 신등이 간절히 생각하옵건때 자기 몸과 처족의 노비를 어찌 다르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때 모두 관에 소속시키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2년 8월 26일 사헌사가 돌아와 명예 황태자가 죽고 그 아들 윤문으로 황태손을 삼았음을 아뢰다. 고려의 사헌사였던 영복군 왕격과 정당문화 권중화가 중국 서울로부터 돌아와서 말하였다. 황태자가 4월 25일에 세상을 떠나니 황제가 황태자의 아들 윤문을 세워 황태손으로 삼았습니다. 태조 2년 8월 27일 판일빈 시사정저위가 진엄마 일천피를 요동으로 암명하고 돌아오다. 판일빈 시사정저위를 보내어 진엄마 일천피를 암명하여 요동에 가서 교부하고 돌아왔다. 태조 2년 8월 28일 예부에서 보낸 상제에 따라 죽은 황태자에게 거해하다. 임금이 평주에 있었는데 행제소의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황태자의 상복을 입고 거해하였다. 서울에 있는 각 관사에서도 또한 이날에 거해하였다. 원중화가 예부에서 기록해 보인 상제를 가지고 왔는데 복제는 최복은 마포를 써서 제조하고 또 조포를 써서 제조하며 거는 사무 위에 싸서 쓰게 하고 띠는 뒤로 들이우게 하며 맞을 때는 100일 만에 벗게 하고 13일 동안 음악을 정지하고 3일 동안 도사를 금지하고 1개월 동안 시집가고 장가감을 정지하고 13일 동안 대사와 소사를 정지하는 것이었다. 태조 2년 8월 29일 밀직사조임을 경사로 보내 태조가 즉위하게 된 사유를 알리는 표문을 올리다. 전 밀직사조임을 보내어 중국 서울에 가서 표문을 올리게 하였다. 원지 고려국사신 아무는 말씀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때 소방에서는 공민왕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난 뒤에 신돈의 아들 우가 성을 속이고 왕위를 도둑질한 것이 15년이었습니다. 무진년 봄에 이르러 망명대의 군대를 일으켜 장차 요동을 범하려고 하여 신을 도통사로 삼아 군대를 거느리고 압록강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신이 그윽이 스스로 생각해 보건때 소방 이상국의 경계를 범할 수 없으므로 여러 장수들에게 대해로써 깨우쳐 즉시 함께 군사를 돌이켰습니다. 오는 이에 스스로 그 죄를 알고서 아들 창에게 왕위를 사양했는데 창도 또한 어리석고 유약하여 왕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공민왕의 디안시의 명령을 받들어 정창 부원군 왕으로서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하였습니다. 이후가 혼미하여 법도를 어기고 형벌과 정치를 문란시켜서 참소하고 아첨한 무리를 친근히 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를 내쫓으니 신하와 백성이 분개하고 원망했으나 아래어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공민왕 디안시는 그렇게 된 이유를 깊이 생각하여 그를 명하여 사저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온 나라의 대소 신료와 한량 기록 군민 등이 말하기를 군국의 사무는 하루라도 통솔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신을 권지 군국사로 추대하였습니다. 신은 본디부터 제조와 덕행이 없으므로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의 사정에 몰려서 도망에 피하지도 못하므로 놀라고 두려워하여 몸둘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황제 폐하께서는 건곤의 넓은 두량과 1월의 총명으로서 여러 사람의 뜻을 어길 수 없음과 미신이 마지못했던 일임을 살피시어 성심으로 제가하여 백성들의 뜻을 안정하게 하소서.